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일을 가리켜 뭐라 하나요? 투기자라 하죠. 또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투기 세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요. 그럼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일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시장에는 어떤가요? 물건을 공급하는 자와 화폐로 물건을 구매해서 수요하는 자가 있죠. 그래요. 공급하는 자는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나요? 판매자로 나타나죠. 수요하는 자는 구매자로 나타나죠. 그래요. 그 판매자와 구매자를 분석하면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일을 알 수 있겠죠. 그래요. 한번 마스크를 예로 설명해 볼게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마스크를 팔아요. 그럼 마스크를 건네주고 화폐를 받겠죠. 예전에는 700원 했죠. 그래요. 올 초만 해도 700원 했어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700원 했죠. 그래요. 판매자는 어떤가요? 마스크를 비싸게 팔고 싶을까요? 싸게 팔고 싶을까요? 일반적으로 비싸게 팔고 싶어 하죠. 구매자는 어떤가요? 마스크를 싸게 사고 싶어 하겠죠. 늘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거죠. 구매자는. 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죠. 판매자는 늘 비싸게 팔고 싶어 하죠.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어 하죠. 그렇다고 해서 안 팔리는 가격에 팔려고 하진 않죠. 왜냐하면 팔아야지 그렇죠. 소득을 얻으니까. 그래요. 구매자는 어떤가요? 항상 싸게 사고 싶어 하죠. 그래요. 늘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은 변하는 게 아닌데 늘 싸게 사고 싶어 하니까 구매자는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는 자가 구매자인가요? 혹은 반대로 판매자는 늘 비싸게 팔고 싶어 하니까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이는 혹은 상품 가격을 올리는 이는 판매자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하여간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판매자는 항상 물건을 비싸게 팔고 싶어 해요. 그리고 구매자는 항상 물건을 싸게 사고 싶어 해요. 이건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죠. 일반적인 경우죠. 코로나 사태가 터졌어요. 갑자기 마스크가 5,000원에 거래되기 시작했죠. 누가 올린 건가요? 마스크 가격을. 그렇죠. 구매자가 올린 거죠. 구매자가 올린 거예요. 서로 막 살려고 했죠. 판매자는 어때요? 늘 비싸게 팔고 싶어 하죠. 비싸게 사겠다니까 계속 올리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마스크 가격을 올리는 판매자가 아니에요. 구매자예요. 분명하죠. 코로나 사태로 확인 가능하죠. 그러면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판매자가 700원에 팔 때 싸게 팔고 싶어 했을까요? 5,000원에 팔기 싫었을까요? 10,000원에도 팔고 싶었겠죠. 판매자의 마음은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항상 비싸게 팔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고자 하는 말은 판매자는 5,000원에 팔 때나 700원에 팔 때나 제일 비싸게 판 거죠. 팔리는 가격 중에서. 항상 비싸게 팔고 싶어 하니까. 그래요. 그렇게 된 거예요. 700원짜리 5,000원까지 오를 때는 그럼 어떨까요?
이 5,000원이라는 가격은 어떤가요? 구매자에게 있어서. 그래요. 비싼 가격이 아닌 거죠. 구매자는 늘 싸게 사고 싶어 하니까. 그래도 산 거죠, 구매자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5,000원에. 그런데 2020년 초에 그 마스크를 늘 쓰고 다녔죠. 지금도 늘 쓰고 안 다니나요? 지금도 늘 쓰고 다니고 있죠. 근데 시장에서 이제 한 1,000원 정도에 거래돼요. 누가 낮춘 건가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보면 되겠죠. 마스크는 다, 뭐 예나 지금이나 다 쓰고 다니니까 구매자가 낮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낮췄죠? 판매자가 낮췄다는 거예요. 생산자가 이익이 많이 남게 되니까 서로 생산하려고 했죠. 그래서 생산자 수도 대폭 늘었고 생산량도 대폭 늘렸죠. 가격을 낮춘 자는 누군가요? 비싸게 팔고 싶어하는 판매하는 자가 낮춘 거죠. 구매자가 낮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산자가 생산량을 대폭 늘리면서 비싸게 팔고 싶어하는 생산자가 가격을 낮춘 거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비싸게 팔려는 자와 싸게 사려는 자, 가격을 올리는 자와 가격을 내리는 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요. 비싸게 팔리는 자는 누구죠? 판매자죠. 가격을 올리는 자는 누구죠? 누구예요? 구매자죠. 싸게 사는 자는 누구예요? 구매자죠. 가격을 내리는 자는 누군가요? 판매자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어요. 가격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대충 뭐 이렇게 그리고 정가가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구매자가 사겠다 하면 어떨까요? 판매자는 어떨까요? 구매자한테 비싸게 팔 수 있겠죠. 판매자가 팔겠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꼭 팔아야 되겠다 이러면 좀 싸게 살 수 있겠죠. 그런 거예요. 누가 먼저 접근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매자가 나서면 싸지고 구매자가 나서면 비싸지겠죠. 원래 그런 거죠. 세상의 이치가. 그럼 보세요. 이제 아파트로 한번 살펴볼게요.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죠. 평균 5억 원에 거래된다 할게요. 아파트가. 그러면 판매자가 아파트를 제공하면 5억 원을 받겠죠. 그래요. 판매자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주택 소유자가 있을 수 있고 또 누가 있을 수 있나요? 건설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요. 마스크랑 비교해 볼 수도 있죠. 그래요. 마스크가 아파트로만 바뀐 거죠. 그래요.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한 5년 전에. 금리 하락, 부동산 투자 수익 증가가 이루어졌죠. 금리 하락이 컸죠. 한 5년간 금리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일찍이 이렇게 많이 하락한 적이 없었죠. 그래요. 아파트 가격 상승을 촉발시켰죠. 그러면 누가 올렸나요? 판매자가 올렸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매자가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당연하겠죠. 코로나 사태와 똑같죠. 코로나 사태가 땅 터지니까 마스크 가격이 급등을 했죠. 누가 올린 건가요? 공급자가 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자가 올린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금리가 급락하게 되니까 누가 올린 건가요? 아파트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파트 소유자는 누가 했어요? 기존의 주택 소유자와 건설사가 있죠. 그래요. 구매자가 올린 거예요. 구매자의 대부분 누군가요? 실소유자라는 거예요. 원래 실소유자가 올리는 거예요. 그래요. 원래 그래요. 마스크를 보면 알 수 있죠. 원래 그래요. 물론 다주택자도 구매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떤가요? 미리 구매해 놓고 실수요자가 올린다는 걸 알고 구매해 놓는 거죠. 그 머리가 좋은 거죠. 그래요. 실수요자가 올리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마스크는 어떻게 떨어졌나요? 가격이 올리니까 서로 생산하려고 하면서 떨어진 거죠. 가격이 하락한 거죠. 아파트는 어떨까요? 아파트는 다른가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아파트와 마스크의 다른 점은 뭔가요? 마스크는 빨리 공급하고 싶지만 아파트는 빨리 할 수가 없죠. 아무리 그 공급하려는 자가 많아도 빨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충분한 양이 단기간 내에 보급이 안 된다는 거죠. 공급이 안 되죠. 지금도 그렇죠.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이들이 많겠죠. 예전에는 뭐 별로 없었다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죠. 한 5년간 2배로 올랐죠. 그러면 뭐 건설사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 재개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이들은 어떤가요? 아파트를 공급하려 하겠죠. 아니 공급하고 싶어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치라는 거예요. 섭리작용이라는 거예요. 그걸 막으면 뭐죠? 섭리에 반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섭리를 있게 하는 존재가 누군가요? 신이죠. 신의 뜻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풍요를 제공하는 거라 했죠. 그래요. 이 섭리작용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유인하나요? 그 섭리작용 속에는 뭐가 있나요? 이익이 있는 거예요. 이익으로 유도하는 거죠. 모든 상품이 똑같죠. 근데 아파트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외에도 또 닿는 게 있죠. 좋은 환경에 살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또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요.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막으면 안 떨어지겠죠. 가격이. 마스크 5,000원까지 올랐는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마스크를 생산하려는데 그걸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스크 가격이 안 떨어지겠죠. 실제로 막았다면 안 떨어졌겠죠. 그대로 5,000원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생산하려고 하지만 그건 뭐예요? 인간은 그냥 그 섭리작용에 반응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익에 반응해서 빨리 생산하라 이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죠. 다 그렇죠. 확인 가능하죠. 그래요. 예전에 한번 살펴봤던 건데 동작구 아파트 가격이죠. 보세요. 예로 드는 거예요. 7월달에 삼성 레미안이 11억 3,500만 원 했죠.
9월달에 12억 4,500만 원 하죠. 많이 올랐죠. 9% 올랐죠. 판매하는 사람은 항상 비싸게 팔고 싶어 하죠. 뭐 15억에도 팔고 싶어 하고 25억에도 팔고 싶어 하겠죠. 하여간 뭐 그전에 11억 3,500만 원에 그래 됐죠. 그러면 새로 판매하려는 사람은 가격을 많이 높여놨겠죠. 12억 4,500만 원에 올려놨겠죠. 누가 나서서 산 건가요? 구매자가 나서서 샀겠죠. 그런 거예요. 판매자는 늘 비싸게 팔고 싶어 하죠. 그래요. 구매자가 올리는 거예요.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삼성냉면 2도 어떤가요? 8억 6천 했죠. 8월 달에. 근데 9월 달에 9억 원에 거래됐죠. 8억 6천만 원에 거래된 이는 좀 가격을 올려서 내놨겠죠. 누가 산 건가요? 구매자가 산 거라는 거예요. 구매자가 올리는 거예요. 원래 실수요자가 올리는 거예요. 다 그래요. 빠진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8억 2천만 원에 거래됐잖아요. 근데 9월 달에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죠. 이건 누가 나섰을까요? 누가 먼저 나섰을까요? 판매자가 먼저 나섰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판매자는 그 전에 8억 2천만 원에 거래됐으니까 8억 2천 이하로 물건의 하자가 없는 이상 8억 2천 이하에 팔 이유가 없는 거죠. 7억 7천에 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판매자가 나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반적으로는 어때요? 다 올랐죠. 다 올랐죠.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건가요? 판매자나 구매자나 다 올라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확인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SBS, CNBC에서 2020년 8월 21일자에 나온 거죠.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9일 1순위 청약 진행한 서울 은평구 DMC SK뷰 아이파크 폴에는 110가구 모집에 37,430명이 신청해 평균 340점 3대1의 경쟁률로 모든 주택형이 청약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요. 청약은 뭔가요? 새 아파트 만들 때 그렇죠. 분양을 하죠. 110가구를 공급을 하는데 그래요. 37,430명이 신청했다고 하죠. 그래요. 그래요. 다 그렇죠. 아크로 리버뷰는 2016년도 아크로 리버뷰는 2016년에 공급된 아크로 리버뷰는 306대 1이었다고 하죠. 그래요. 올해 서울, 올해 걸 봐야 되겠죠. 가장 높은 평균 청약률을 보인 서울 강남 대치구 대치동 대치 프루지오 서밋의 2배가 넘는다. 프루지오 서밋 할 때도 올해 168대 1이었다 하죠. 그래요. 대한민국 사정은 어떤가요? 청약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가 하나요?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하죠. 대부분 다 무주택자죠. 무주택자이면서 실수요자들이 하는 거죠.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37,430명이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거죠.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인지. 부산일보 2020년 9월 13일자에 나온 말이에요. 청약 가점제의 총점은 84점으로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17점으로 구성된다. 그래요. 4인 가족 기준이면 부양가족 3명 20점, 무주택 기간 12년 이상 26점,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12년 이상 되어야 최소 60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요. 최소 60점을 얻어야 된다 하죠.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무주택자여야 되고 부양가족도 있어야 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년 이상 돼야 된다고 하죠. 그래야지 최소 60점이 된다고 하죠. 아무나 청약에 신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여간 그래요. 청약 조건이 되게 까다롭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또 어떤가요? 무주택자여야 하고 오랜 기간 거기에다가 부양가족까지 있어야지 비로소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떤가요? 서울에는 3만 명 이상 있다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값 싸지도 않는데 59제곱미터 25평 이상만 돼도 10억 이상 하는데 10억 가까이 하죠.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 청약제도 이런 조건 만드는 거 있잖아요. 청약통장 그렇죠. 만들어 가지고 조건을 갖추면 이렇게 분양받게 해주겠다. 이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이러한 제도를 왜 없애냐? 안 그래요. 이거 청약통장 만드는 순간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새 아파트를 보니까 한 5억원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사면 5억원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5억원을 주고 새 아파트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요. 근데 분양가를 보면 보통 좀 새 아파트 치고는 가격이 좀 낮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청약이 당첨이 되면 5억원에 사야 될 아파트를 한 4억원 정도에 산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요. 고민에 빠져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은 항상 상승하는 게 아니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받죠. 근데 예를 들어서 분양받을 때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가에 살려고 할까요? 그렇죠. 잘 안 살려고 하겠죠. 이렇게 가격이 잘 안 올라가는 시기에는. 그래요. 더 싸게 살 수 있다 생각하면 잘 안 살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청약 조건 이런 건 어떤가요? 안 사는 걸 부추기는 거죠. 그래요.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5억원 주고 살까? 아니면 청약 조건을 맞춰서 그냥 청약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한 5년 뒤에 폭등을 했어요. 서울이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산 사람들도 있겠지만 끝까지 안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꼭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그러면 새 아파트를 시장에서 살려면 10억 주고 사야 되죠. 분양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 9억에 살 수 있다고 할게요. 그래요. 그럼 어떤 경우인가요? 이런 경우는 10억 주고 사도 시장가로 10억 주고 사도 예전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5억 손해난 거죠. 옛날에는 시장에서 5억원에 살 수 있었던 거죠. 뭐 서울로 예를 들어도 그래요. 분양받는 걸 포기하고 시장에서 사면 10억원에 사게 돼요. 결국 이 사람은 얼마 손해보게 되나요? 5억원 손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9억 원을 주고 사요. 그 분양에 당첨이 돼요. 그러면 9억 원을 지불하겠죠. 그래도 얼마 손해 보나요? 4억 원 손해 보는 거예요. 5억 원에 살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요. 이 청약제도 자체가 사람 인생 망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시장에서 아파트를 사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제도상으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요. 이 청약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또 보통 이제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죠. 정부가 반값 아파트니 뭐 이러면서 또 그 분양가 상한제니 뭐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더라도 분양가를 막 통제하면서 좀 그 싸게 주려고 하죠. 그게 나쁜 짓이라는 거예요. 사람 인생 망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급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청약 제도 때문이라고 보면 돼요. 그 사람 인생 망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제도예요. 그냥 돈이 있으면 당연히 집을 사야 된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조정받을 때 집을 사겠죠. 그냥 사회적 분위기가 그냥 그죠. 뭐 집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그냥 산다는 거죠. 쉽게 공급하게 하고 그럼 많이 흡수가 되겠죠. 조정받는 동안. 그러면 올라갈 때 살 사람이 별로 없어지겠죠. 그래요. 근데 청약제도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집을 안 사려고 하겠죠. 안 사려고 하겠죠. 조건이 되면 싸게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 수가 계속 증가하겠죠. 조정받는 동안. 집을 안 사고 있으니까. 상승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서로 살려고 하겠죠. 그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청약 통장 같은 거 만들지 마세요. 그냥 시장에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사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 안 망치는 길이에요. 그리고 정부는 마땅히 이런 제도는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 망치는 거예요, 이게. 망치는 것 중에 하나겠죠.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돼요. 시장 가대로 사세요. 청약 통장 들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